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행정명령을 앞으로 나흘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N차 감염이 코로나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능 이후인 이번 주말이 확산을 막을 중대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오늘 감염 차단을 위해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입 전형이 시작되면서 면접과 실기를 치러야 하는 대학가는 방역의 초비상입니다. 증평군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각 분야 단체의 협업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또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천에서만 벌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제천시는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의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배우자와 자녀의 연쇄 감염이 줄을 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호트 격리된 제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종사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5일 김장 모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3단계 조치로 잠시 주춤하더니 사흘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로써 제천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천시는 2단계로 완화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행정명령을 앞으로도 나흘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조치를 12월 7일 월요일 자정까지 연장합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조치는 추가 연장될 수 있음을 만약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신 3단계 기간 동안 휴업하는 중점 일반 관리시설 1,300여 곳에는 80만 원씩, 음식점과 카페 등에는 50만 원씩, 모두 26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자들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무증상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도 속출하고 있어 사흘 만에 확산세로 돌아선 그래프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선 건 지역 내 N차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침 또 내일이 수능 이후에 첫 주말이어서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이후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꼬리를 무는 N차 감염이 지역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청주 확진자인 40대 A씨는 LG화학 오창공장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던 중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재검사해 양성이 나왔습니다. 충주의 40대 B씨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인 배우자로부터 감염됐습니다. 제천에서는 지역 내 연쇄 감염과 가족 간 전파로 10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장 모임발 N차 감염은 또 다른 일가족을 확진시켰고 원인 불명 확진자의 접촉자들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주춤했던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번 주말은 더 큰 확산을 막을 중대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지 않는다면 시설을 폐쇄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유행을 차단하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도내 고3 수험생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거리두기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도내 고등학교는 오늘 대부분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대입 전형이 시작되는 대학가에서도 방역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원격 수업을 하며 학교를 비웠습니다. 시험장 학교에선 방역 작업이 진행됐고 감독관으로 투입된 교사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 코로나19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 또는 그 접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원격 수업을 권장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됩니다. 대입 전형이 본격 시작되면서 면접과 실기를 치러야 하는 대학가는 방역에 초비상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면접이 실시되는 충북대학교는 고사실 방역 소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기실에는 개인별 비말 차단 가림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별도의 고사장을 마련을 해서 줌을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는 아예 대면 면접을 온라인 영상 제출로 대체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실기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면을 하기에 앞서서 방역본부의 시험 방역관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차원에서 시행할 예정인데 충북교육청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코로나 방역에 긴장을 놓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구속 수감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오늘 재판에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보석 신청이 기각돼 구속 상태로 두 번째 재판에선 정정순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선 총선 당시 외조카이자 수행기사에게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의 명단을 빼오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자신을 최초 고발한 캠프 회계 책임자 A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돈을 돌려줬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성격으로도 볼 수 없고 A씨에게 회계 누락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정 의원 변호인은 A씨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 의원 재판에 앞서 A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열렸습니다. 정우철 시의원 등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으로부터 A씨가 받은 돈의 출처가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정정순 의원으로부터 전달된 돈이라는 걸 밝히는 데 주력했고 캠프 관계자 측 변호인단은 정정순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며 맞받았습니다. A씨의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A씨는 정 의원으로부터 나온 돈으로 알고 받았고 회계 책임자인 자신에게 공식적인 루트 외에 지급된 돈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일반 그냥 자원봉사 모르겠는데 회계 책임자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일단 다 정정순 씨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정 의원을 둘러싼 혐의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정 의원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증평구는 한 개 읍과 한 개 면으로 구성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인데요. 이렇게 가장 작은 증평군이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가장 강한 자치단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단어 중 하나는 지역이 강한 나라입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광역자치단위가 아닌 시, 군구 단위 주민들의 역량 결집과 각 분야단체의 협업이 필수 요건입니다. 증평군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에는 공공기관과 지역 내 기업들, 대학과 군부대 등 각계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민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 창출, 또 그걸 사업으로 또 발전시키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가장 큰 의미는 지방자치의 뿌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사업 대부분이 공무원에서 시작해 공무원으로 매듭지어졌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방안을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고안해 나가는 겁니다. 예산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뭐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지역 혁신 협의회와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단 7개 자치단체만이 정부의 지역혁신협의회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증평구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농촌 현장 포럼 등을 통해 지역혁신 사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실행해줘야만이 그게 활성화되고 더 크게 이렇게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증평군의 상향식 접근이 과도한 중앙집권 속에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침체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지만 예산 집행의 부대 조건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둘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하고 내년 2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공대위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조정지역 해제 심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3% 올라 지난 6월 조정지역 지정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구별로는 상당구와 서원구의 상승폭은 0.06%로 미미했지만 흥덕구는 0.76%나 상승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청주시가 올해보다 14.6% 1,852억 원이 증가한 1조 4,499억 원에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방사간 가속기 구축 사업 115억 원과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60억 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25억 원,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133억 원, 오송 청주 간 연결도로 106억 원 등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회기를 중단한 충북도의회가 정례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정례회 회기를 이틀 연장해 1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회기 연장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발탁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충북에서 공직 경험을 쌓는 등 충북과의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998년 10월 충청북도 초대 여성정책관에 임명된 뒤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 임명될 때까지 충북 여성정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4개사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은 시멘트세가 아니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비상 경영 중인 업계의 고통이 가중돼 지역민 고용 악화, 지역 인구와 소비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도내에선 7명의 수험생이 최종 부정행위로 최종 적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수능시험 종료 이후 휴대 불가능 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던 수험생이 뒤늦게 인정하면서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지구에서 3명, 충주 1명, 옥천지구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괴산군 소수면의 한 사찰에서 6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사찰에 혼자 기거해 왔으며 발견 당시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몸에서 찰과상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2월 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의료기관 20곳과 13개 보건소가 참여합니다. 충북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랭질환자가 156명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숨졌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